앞으로 다가온 세계 물포럼의 준비 상황과 행사의 의의를 대구시 세계 물포럼 지원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대구 중구와 고령군, 청도군, 제천시, 목포시 등 전국 8개 지자체가 지역 명소를 묶는 관광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없애고자 만든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사무장 병원으로 악용돼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대학원의 부실 운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인재 유출 가속화가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주민과 의료인이 함께 만든 것이 의료생활협동조합인데요. 취지도 좋고 반응도 좋다는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의료생협이 사무장 병원으로 악용돼 주민 건강과 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달성군의 한 한의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 인가 신청서에 올라간 조합원은 대부분 거짓이었고 이사장이 조합원 출자금도 대신 냈습니다. 300명 다 이거 안 해요. 그건 몇 사람? 그런 걸 가지고 이게 지금 확대됐던 거예요. 무늬만 의료생협이고 실제로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사무장 병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9년부터 부당하게 타낸 요양급여만 5억 7천만 원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의료생활협동조합은 모두 38곳, 이 가운데 5곳이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받아 현재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12월 의료생협 49곳이 실제로는 사무장 병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무장 병원은 환자 건강보다 수익을 더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사무장 병원은 영리를 위해서 환자윤이라든지 과잉진료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함으로써 의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또 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300명과 출자금 3천만 원의 요건만 갖추면 의료생협을 만들 수 있는 데다 2010년부터 의사가 비조합원도 진료할 수 있게 돼 의료생협을 가장한 사무장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조합원 500명, 출자금 1억 원으로 조정하는 등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이제 한 달 뒤면 2015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이 열립니다. 물포럼 조직위원회는 오늘 엑스코에서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물포럼 화이팅! 천여 명의 시민들이 흔드는 파란색 수건이 세계 물포럼 성공 개최를 염원합니다. 지난 2011년 대회를 유치해 3년간 준비를 해온 세계 물포럼 조직위원회는 숙박과 수송, 교통, 관광, 안전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세계 각국의 정상급 참가자들의 등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자와 300여 개 세션 개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7차 세계 물포럼이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에 시금석을 마련하면 물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대구 경북의 세계 물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와 함께 행사를 준비해온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세계 물포럼이 지역의 위상을 한 단계 도약시킬 행사라면서 시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생명의 원천인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새로운 블루오션으로서 물 산업을 새로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온 시민, 도민의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반드시 역대 최고의 세계 물포럼 행사를 우리가 잘 치르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와 세계 에너지 총회 등 세계적인 행사를 치러낸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역량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알릴 세계 물포럼이 이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이 이제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의 준비 상황과 이번 행사의 의미를 진용한 대구시 세계 물포럼 지원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구시청에서 가장 바쁘신 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데 우선 세계 물포럼이 어떤 행사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행사 소개와 의미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물은 인류의 생존과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천입니다. 네. 근데 지구촌에는 10억 명의 인구가 물 부족과 오염된 물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또 물을 둘러싼 국가 간의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세계 물포럼은 이러한 물 문제의 전 지구적 해결 방안을 찾는 장으로 3년마다 열리는 지구촌 최대의 물 관련 국제 행사입니다. 네. 다음 달 12일부터 6일간 대구 엑스코와 경주 하이코에서 각국 정상, 장관, 지방정부 수장, 국회의원, 그리고 비즈니스 관계자 예일까지 약 170여 개국 3만 5천여 명이 대구 경북을 방문합니다. 네. 4개 과정에 총 300여 개 세션으로 진행이 되고 부대 행사로 시민 포럼, 전시회, 그리고 각종 문화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네, 이 물 관련 최대 규모의 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대구를 찾지 않습니까? 네, 행사 준비가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준비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수송은 인천공항과 동대구역 간 KTX를 정편하고 공항과 동대구역에서 숙소를 오가는 셔틀버스 운행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숙박은 호텔 17개소, 그린스테일 100여 개소동 3,500여 객실을 확보했고 거점 호텔 17개소에는 안내데스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요 인사의 신변 보호와 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해 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에볼라 유입 방지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경북을 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로 삼아 물 관련 시설의 산업시찰 코스를 비롯하여 전일, 반일, 나이트 투어를 포함한 9개 관광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도 454명을 선발해 발대식을 가졌고 곧 현장 실무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네, 준비는 경상북도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것이 이번 행사가 지역에 미칠 파급 효과인데요. 대구 경북이 세계에 알려지는 것 외에도 어떤 그 효과가 예상됩니까? 개체 도시인 우리 대구 경북이 가지는 의미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려 대구 경북의 이미지를 높이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네. 특히 스마트 물관리, 해수 담수화, 상하수도 기술 등 우리의 첨단 물관리 기술과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함으로써 세계 물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또 세계 물포럼을 산업과 연계시켜 국가산업단지 안에 65만 제곱미터에 3,137억 원을 들여 2017년까지 국가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아울러 대구의 대한민국 물산업전과 경북의 낙동강 국제물주간 행사를 통합해 세계적인 규모의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행사를 정기적으로 열고 국내 물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물산업협의체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세계 물포럼이 오늘로 꼭 한 달 남았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고 더불어 시도민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도 기대하면서 오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도군의 납득하기 힘든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과 관련해 연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마다 10억 원이 넘는 돈이 지급되고 있지만 청도군이 관리 감독은커녕 증빙 서류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정보 공개를 청구해 받은 청도군 한 마을의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주민 44명이 돈을 받은 걸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5달 뒤 다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더니 전체 금액도 다르고 지원받은 주민은 3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업 참여 인원이 부풀려졌다는 제보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자 증빙 서류가 달라진 겁니다. 이 마을에서 작성한 2011년 사업비 지원 가구 명단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사람에서부터 심지어 사망자까지 있습니다. 지원기관인 낙동강 유역 환경청 자료를 입수했더니 이런 사람들 7명이 빠져 있습니다.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자 누군가 최초 명단에 손을 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부하면서 좀 오류가 생긴 것 같네요. 자료가 엑셀 파일이 만약에 여러 개라면 거기서 이제 확정된 거랑 이제 안이 있는데 이게 공개 청구 사항에서 이제 잘못 실수로 인해서 이제 뭐 안을 보내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황이 이렇지만 이 지원금을 집행하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평가위원회는 청도군의 지난 2010년 우수, 2011년에는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사업의 적정성이나 성과, 투명한 집행이 아니라 단순히 예산 집행률이 높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 지원되는데도 제대로 된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투명성과 그 공개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위원단의 민간의 참여가 보장이 돼서 그것이 이제 밖으로 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결국 문제가 된 마을의 지원금 지급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학원 정원이 많이 늘면서 대학원 운영이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정원 채우기에 급급해 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는데 지역의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대구 지역 학생의 수도권 진학 비율은 약 12% 정도로 추정됩니다. 대학 졸업 후 대학원 진학대에는 인재 유출이 더욱 가속화됩니다. BK21 사업부터 해가지고 서울에는 굉장히 많은 그 자리가 있으니까 애들 정보가 빠르니까 뭐 공짜로 공부한다는데 싶어서 이제 한번 서울도 가고 싶기도 하고 학교를 지각이 됐으니까. 대학원 정원마저 2000년대 들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지역의 대학원마다 정원 채우기가 급선무가 돼버리자 대부분 대학이 자격시험에서 외부 공인 영어 성적 확보를 없애버려 자격시험 자체가 유명무실해져 버렸습니다. 영어가 전혀 안 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연세 나이도 있으시고. 근데 그분이 합격을 하셨대요. 박사를 그쪽에서. 대학원 입학과 졸업 자격이 느슨해질수록 학교의 매력은 더 떨어지고 그럴수록 고학력 인재 유출은 더 악화된다며 최소한의 기준 마련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부의 공인 영어로 대처하든지 또 뭐 다른 대학의 경우 같으면 이것도 안 된다면 그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에 그 외국어 과정을 이수를 해서 고학력 인재 타지역 유출로 지역 대학원은 정원 채우기에 급급해 하는 가운데 대학원의 질은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대로 내리기로 해 지역 기업들은 위축된 소비 심리가 살아나 내수 경기가 점차 살아나고 수출 경쟁력도 강화돼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화랑세를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저금리가 가계 부채 규모를 급증시켜 가계 빈곤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부동산 시장에는 전셋값 상승 등 거품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쪽 지방에서는 봄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아침 깜짝 폭설이 내렸습니다. 한때 대설주의보까지 발령되기도 했는데 올해 유독 겨울의 시샘이 대단합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5시부터 굵은 한방눈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봄 기운이 감돌던 산간마을은 순식간에 눈밭으로 변했고 산중턱 외딴 집은 눈에 폭 쌓였습니다. 고갯길에는 제설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쌓인 눈을 치우고 모래를 뿌립니다. 차들이 통행이 안 되는 것 상태죠. 처음 우리가 길을 보시다시피 안행 구간은 아직 차 못 다녀요. 미끄러집니다. 잠시 한겨울로 돌아간 농촌. 부부는 눈 덮인 밭에서 그래도 봄 농사 준비에 열심입니다. 세상이 뽀했어요.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은 한번 벌써 일들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깜짝 폭설로 봉화에는 12.5cm, 영주 6.5, 안동에도 1.2cm의 눈이 내렸고 한때 대설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3월 중순에 1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건 지난 2008년 이후 7년 만입니다. 북서쪽의 찬 공기와 남서쪽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 대기가 불안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안동과 경북 북동 산간에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10도를 웃돌면서 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대설주의보도 건조특보로 변경됐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8개 지자체가 관광 코스를 함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근대 골목이 인기를 끌면서도 연계 프로그램이 없어서 날개를 못 펴고 있는 대구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동산의료 선교박물관 일대, 즉 청라 언덕에 고령군수와 청도군수, 전라남도 강진군수 등이 모였습니다. 대구 근대골목 투어에 나선 건데 골목 투어 해설은 윤순영 중구청장이 맡았습니다. 3월 1일 날 서울에서 만세 운동이 있었지만 대구까지 지금 사실은 3월 8일입니다. 3월 8일 만세 운동이 되는 그 재연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밤에 오면은 더 아름답습니다. 100년 넘은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물론 스토리텔링으로 관광 자원으로 만든 것에 모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오늘 전국 8개의 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관광교류 업무 협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해마다 1,000만 원씩 출연금을 내서 각 지역 명소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1박 2일이나 2박 3일의 관광 코스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은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 이남에 우리 지자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을 교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서 출발해 고령과 청송을 둘러보고 다음 날 경남 합천과 전남 강진으로 향하는 등 여행사와 연계한 상품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대구는 그동안 근대골목과 김광석길 등이 유명세를 타면서도 연계 상품이 없어 오래 머무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협약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된 경상 가명 목판 4천여 점을 지역으로 옮기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시작된 경상 가명 복원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경상 가명 목판 지역 이관 과제를 추가해 이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활용 방안 등의 연구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열린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도 목판 이관의 필요성과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오늘 경상북도를 방문해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조선성리학과 영남유학을 대표하는 두 거목인 퇴계 이황과 남명조식 사상의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상생 협력을 위해 유교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과 문화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50분에 방송되는 시사톡톡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치평론가와 언론인, 사회단체와 법조계 인사가 출연해서 김영란법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지만 돈과 권력을 이용한 부패와 연출사회의 고리를 끊어 건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말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구시는 오늘 대구교육청, 경찰청 등과 함께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학교 진학과 배정 목적의 위장 전입 단속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선언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들 기관들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올해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 위장 전입을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 대구 경북 공식 딜러인 GNB 오토모빌 이진백 회장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차량 판매와 시승, 서비스 센터 입고 실적을 달성하며 적립한 4,300만 원을 오늘 대구시에 전달했습니다. GNB 오토모빌은 지난 2009년부터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적립금은 대구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대구 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1일부터 한 달여 동안 전자문서 결제 시스템인 온나라에서 작성된 공문서 8만여 건에 오류가 생겨 3주 동안 복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오류를 일으킨 문서는 타 기관과 주고받은 문서가 대부분이고 기본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된 것이 아닌 단순 로그 파일 이상이어서 이달 중으로 복구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수출입 실적 115억 달러 가운데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약 47억 달러로 41%를 차지했습니다. 수출은 한 해 전보다 23.1%, 수입은 6.6% 늘었는데 FTA 체결국인 아세안, 미국, EU로의 수출입이 평균 10% 이상 늘었습니다. 최근 FTA 협정이 새롭게 발효된 호주와 캐나다, 지난달 가서명을 마친 중국까지 포함하면 올해 FTA 체결국의 수출입 비중은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